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바른미래당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오신환 의원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오 의원은 고위공직자 수사처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대해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교체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문희상 의장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한국당은 문 의장이 여성 의원을 성추행했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늘 오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습니다. 내일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진주에서 방화 살인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 만에 이번엔 창원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10대 남학생이 이웃집 할머니를 살해했습니다. 이 학생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도 입원 치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이 생후 한 달 지난 신생아에게 사용기한을 넉 달이나 넘긴 수액을 주사해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액이 오염되면 환자의 몸에 폐혈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경찰이 마약 양성 반응이 확인된 박유천 씨를 황하나 마약 사건의 공범이 아닌 주범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SNS 비밀 대화 내용도 확보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조금 전 오후 5시에 북러 정상회담이 열리는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내일 만납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은우 기자, 김 위원장이 지금 숙소로 이동했죠. 오늘 저녁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회담장이자 숙소인 이곳 극동 연방대학에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후 5시 30분쯤 도착했습니다. 조만간 러시아 부총리와 함께 만찬을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학 내부에 있는 이 만찬장에서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내 일정 때문에 내일 오전에야 이곳에 도착합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내일 오찬을 함께한 뒤 오후부터 단독 정상회담 그리고 확대 회담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제는 단계적 비핵화와 경제 협력이 될 전망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과 첫 만남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지역 정세를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공동으로 조정해 나가는 데서 매우 유익한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에도 열차로 이동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와 비교하자면 어떻습니까? 네, 김 위원장은 이번에도 자신의 녹색 전용 열차를 타고 이곳을 찾았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세대의 열차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릅니다. 안전점검을 위한 선행열차 뒤로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이동했고 수행원을 태운 별도의 열차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북한 매체는 오늘 새벽 김 위원장이 러시아로 떠났다고 보도했는데 출발 장소 역시 과거와 달리 평양이 아니었습니다. 보안 문제와 러시아까지 거리를 고려해 함흥과 나진 등 북쪽 접경 지역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거기서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채널A 뉴스 이은호입니다. 네, 2월 말 하노이 북미 회담이 결렬된 탓에 북한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여기에 수엔단에서 김영철이 사라진 것이 눈에 띕니다. 국정원은 그가 문책을 당해서 통일전선부장에서 물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이동훈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숙소인 극동 연방대학 앞바다는 오늘부터 전면 통제됐습니다.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도 중단됐고 역 인근 가게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Если есть необходимость, то, значит, это было нужно. 김정은 위원장 예상 동선마다 경찰과 군인이 투입돼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북한 기자와 경호원도 포착됐는데 취재진이 다가가자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철규 호위사령부 부사령관은 카메라가 보이자 반대길로 되돌아가고 옆에 있던 북한 기자는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어제는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촬영 카메라 들고 깨버리려 찾는데 두 달 전 하노이에서 손을 흔들며 인사하던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수행단에서는 해외 순방 때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김영철 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사라졌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문책으로 해석되는데 국정원은 통일전선부장이 교체됐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다만 당 부위원장 직위는 유지돼
권한만 축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국회가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한 이 세 가지 법안 때문에 난장판이 됐습니다. 철의 농성이 들어간 자유한국당, 또 두 쪽으로 갈라진 바른미래당은 물론이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런 장면 끝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지금부터 국회 상황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오늘 이 두 법안 처리에 열쇠를 쥔 오신환 의원을 특위에서 배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왜 배제하겠다는 것인지 박민우 기자가 먼저 설명드립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법개혁특위 간사를 오신환 의원에서 다른 의원으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 사보임을 요청하겠다는 겁니다. 오 의원이 소신을 지키겠다며 여야 사당이 합의한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의총에서 사보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저는 요구합니다. 18명으로 구성된 4개 투기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되려면 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오 의원이 반대할 경우 10명에 그쳐 지정이 무산됩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손학규 당대표까지도 오신환 사보임 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바른미래당을 무법천지로 만들겠다는 만행입니다.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선거제 개편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박민우입니다. 네, 국회위원회에서 한 명을 사임시키고 다른 한 명으로 교체하는 것을 줄여서 사보임이라고 부릅니다. 이 최종 승인은 국회의장이 하는 것이죠. 오늘 자유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실을 찾아가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막아달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임이자 의원을 상대로 한 성희롱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강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붙잡습니다. 문 의장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입니다. 지키러 왔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사법인에 내가 반대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는 그런 사보임을 원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야합을 하기 위한 사보임을 하는 것을 어떻게 허가해 주십니까? 바른미래당이 옳게 가는 당입니까 지금? 바른미래당이 지금 의장님 사퇴하세요. 의원직 사퇴부터 하세요 그럼. 지친 표정의 문 의장이 시간이 없다며 나가려고 하자 안 됩니다. 의사장 불러서 있는 자리에서 확인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왜 당신이 합니까? 임의자 의원은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문 의장이 이게 성희롱이냐며 볼을 감싸자 한국당은 위계에 의한 성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장실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간신히 빠져나온 문 의장은 쇼크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네, 이번 후폭풍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민주당 입당 선로까지 번졌습니다. 당대당 협상 파트너였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꺼낸 얘기였는데요. 김관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공작 정치라면서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최선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비상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갑자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끝까지 갈 수 없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본인 민주당 갈 수도 있다. 그러나 본인 소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내부의 반발에도 김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인 데는 더불어민주당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이란 주장입니다. 지역구가 전북 군산인 김 원내대표는 19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바 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가 공작 정치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철저하게 왜곡해서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죽이는 정치를 하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합니다. 민주당도 한국당도 갈 수 있지만 선거제 개편은 소수정당의 의석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한 발언을 나 원내대표가 왜곡했다는 겁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공방에 가세했습니다. 너무나 상대에 대해서 인격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패스트트랙 합의의 여파가 원내대표 간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24시간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인데요. 이 패스트트랙 처리 시한이 내일이니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잘 준비를 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95명이 철야 농성에 나섰습니다. 강 대표님과 실질적으로 나오셨습니다. 투쟁 방식을 두고 현장 회의도 합니다. 지금 이제 선진화법 때문에 회의장 증거를 못하니까 회의장 옆 공간을 점거해. 로텐더홀에서 잠든 의원들은 오늘 아침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기상, 전화, 기상. 같은 자리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정부 여당을 향한 날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 범여권 세력의 야합이 마치 의회의 다수인 것처럼 호도하지 말아주십시오. 의총 이후에는 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선거제 개편안 처리 가능성이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도 점거했습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처리 시한인 내일까지 철야 농성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 대국민 여론전도 벌일 계획입니다. 하지만 6탄 저지 외에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정신질환을 앓았던 안인득이 이웃을 살해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요. 비슷한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10대 조현병 환자가 같은 아파트 위층에 사는 할머니를 살해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경찰과 119 구급대원들이 서둘러 아파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응급침대에 할머니가 실려 나옵니다. 오늘 오전 9시 13분쯤 18살 장모군이 위층에 살던 70대 할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할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장군은 범행 이후 자신의 집에 있다 검거됐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층간소음 문제로 장군이 자주 소란을 피웠다고 말합니다. 하루 집에서 문 설렀다고, 무슨 옷을 이렇게 하고 한다고, 길이 나간다고. 장군은 2년 전 조현병 진단을 받고 고등학교에서 자퇴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둔 직후 재입학 신청 과정에서 학교 관계자를 때려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장군은 경찰 조사에서 할머니가 머릿속에 들어와 조종하는데 그때마다 머리가 아파 살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에 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애니메이션에 빠져가지고 살인까지 하게 됐구나 라는 후회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장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어린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이 불안해지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신생아에게 폐기 대상 수액을 주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염 수액을 맞으면 세균에 감염될 수 있는데요. 병원은 대책 마련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박지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한 지난 건지 아니면 제조일자가 이건지 알고 아니겠느냐. 최근 생후 1개월 된 신생아의 아버지가 저희 채널A에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딸이 맞은 수액이 이상하다는 건데요. 평범한 수액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바로 사유 기한에 있었습니다. 급성 기관지염과 폐렴으로 대학병원에 입원한 신생아에게 수액이 주사된 건 지난달 14일. 그런데 부모는 수액 용기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액의 사용기간이 지난해 11월 3일까지였기 때문입니다. 사용기한을 이미 넉 달 넘게 넘긴 폐기 대상 수액을 환자에게 주사한 겁니다. 맞은 양이 200ml 정도 되더라고요. 확인도 하지 않고서는 맞다는 얘기일 거고요. 부모가 문제를 제기하자 병원 원무팀이 경위를 파악해 한 달 안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달 19일 퇴원 이후로 병원 측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먼저 전화를 하자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집안에 좀 큰일이 생겨가지고요. 왜 화를 내는지 이해가 안 나는 거고요. 아니 제가 잘못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용기한이 지난 수액은 세균에 감염되거나 유해 물질이 생길 수 있어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오염 수액은 환자의 몸에 중증 감염인 폐혈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기간 안에 써야 안전하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벗어나는 건 위험할 수 있죠. 병원 측은 채널A 취재가 시작되자 대책회의를 열고 실수한 간호사에 대한 징계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 지금 진행하고 계세요? 크겠습니다. 드리면 수 없습니다. 관할보건소는 부모가 신고를 접수하면 해당 병원을 조사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신생아 낙상 사고를 은폐한 분당 차병원. 뒤늦게 시스템과 절차를 손보겠다고 약속했죠. 경찰 조사 결과 사고를 알리는 절차는 이미 있었지만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안보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출산 직후 의료진이 신생아를 떨어뜨리고도 부모에게 은폐했다는 언론 보도 직후 분당 차병원은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진상규명을 바탕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정비하겠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없어서 낙상 사고를 숨긴 게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나면 병원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에게 알려 합의를 시도하게 하는 내부 기준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장 지시로 열린 건 재발 방지 회의뿐.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합의를 하는 절차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병원 원무팀이 보호자 고지와 합의 상황을 병원장에게 최종 보고하는 걸 여성병원 부원장이 막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분당 차병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신생아 낙상 사고가 일어난 건 알았지만 피해 고지나 합의 진행 상황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의사 2명을 검찰에 넘긴 뒤 여성병원 부원장 등 다른 의료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절도범들이 훔치려고 해서 화제가 됐던 80억 원대 황금박쥐 조형물. 이틀 뒤면 철통 보안 속에 야외 무대에 전시됩니다. 보도에 공국진 기자입니다. 황금박쥐 조형물이 트럭 적재함에서 내려와 조심스레 옮겨집니다. 자칫 송산될까 작업자들의 얼굴엔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올해 나비 대축제 개막을 앞두고 야외 전시를 위해 축제가 열리는 광장으로 옮기는 겁니다. 황금박쥐상이 야외에 전시되는 것은 지난 2008년 제작 이후 처음입니다. 축제장을 찾으신 관광객들에게 이러한 관심사인 황금박쥐 조형물을 좀 더 가까이서 보고 만지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 순금 162kg 등을 녹여 제작한 황금박쥐 조형물에는 27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금값이 오르면서 시세는 85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동안 한평군 생태전시관에 보관돼 있었는데 최근 절도범들이 이를 노리고 침입하다 붙잡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워낙 고가의 물건이다 보니 감시체계도 철저합니다. 조형물은 특수 제작한 유리함 속에 보관되고 CCTV와 각종 도난 방지 시스템들이 마련됐습니다. 보안요원 4명도 24시간 근무하며 만약의 상황에 대비합니다. 보안장치가 방탄 유리 감시 외에 4개의 감시체계로 지금 철통같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평군은 황금박쥐 조형물이 축제장을 찾는 관람객들의 큰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네, 중국의 본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모집책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붙잡힌 경위가 좀 특이합니다. 중국 조직에 보낼 돈을 빼돌렸는데 그러다가 보복을 당한 겁니다. 염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기 그 사연으로 공급책합니다. 동등히 참여할 수 있고 변매액이 있고 PC방에 나란히 앉아있던 20대 남성과 30대 여성에게 수갑이 채워집니다. 중국의 본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모집책 일당입니다. 체포 당시에도 이들은 인터넷에 조직원 모집글을 올리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이 이들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해서 체포까지 할 수 있었던 건 다름이 아니라 이들이 속한 조직의 제보 동영상 때문이었습니다.
돈 들고 도망갈 시 즉시 법적 처벌을 받겠습니다. 계좌번호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받아낸 500여만 원을 중간에서 가로채자 피해자들에게 배신한 조직원들의 신상 공개 동영상을 보낸 겁니다. 국내 조직원의 배신을 막기 위해 미리 주민등록증까지 들게 한 뒤 찍어둔 영상이었습니다. 그 피해 금액을 잘 송금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협박용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경찰은 앞서 검거한 피의자들을 통해 중국에 있는 다른 조직원들도 역추적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 평범한 컴퓨터 마우스 같지만 이 안에는 마약 진통제가 들어있었습니다. 한 부부가 강남 일대 병원에서 거짓말로 진통을 호소해 마약류를 처방받았는데요. 이렇게 처방받은 약을 32개 나라에 몰래 팔았습니다. 그 규모가 자그마치 12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덜미를 잡혔을까요? 여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성이 문을 열고 들어와 작은 국제 택배 상자를 올려놓습니다. 평범한 택배 상자 같지만 상자에 담긴 마우스 속에 의료용 마약 진통제 IR 코돈 이르나를 감췄습니다. 국제 택배로 해외로 마약을 보내려 한 사람은 미국인 남성 39살 A씨.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의료용 마약 12억 원어치를 32개 나라에 팔았습니다. 추적을 피하려고 국제 택배 발신인 주소는 허위로 적었습니다. 발송자의 주소를 전부 다 서울로 했죠. 전통적인 수송입니다. 의사에게 아픈 척을 해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고 인터넷에 올린 판매 광고를 보고 주문이 들어오면 공책사이나 마우스 속에 숨겨 택배로 보낸 겁니다. 비트코인으로 해서 결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우리나라로 환자를 해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기고 공법인 한국인 아내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여현규입니다. 네, 동해안 산불 당시에 맨몸으로 빠져나와 여전히 대피소에서 생활하는 이재민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강원도가 긴급 구호비를 보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작 이재민들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배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을 이재민들이 막아섭니다. 산불 원인 중 하나로 전신주객 폐기가 지목된 데 사과하면서도 보상 문제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며 말끝을 흐리자 분노는 더 커집니다. 하루 섞여가 집에 가 집밥 먹고 싶어요. 또 혼자 6살 먹은 아이가 아침에 유치원을 가 엄마 집에 가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대피소 생활. 이재민들은 현금이 부족해 당장 쓸 차비도 아쉽습니다. 자녀분들 있고 노부모님도 계시고 현찰이 필요한데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들을 위해 강원도는 지난 16일 생활 안정을 위한 구호비를 지급한다며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이재민들은 한 푼도 받은 게 없습니다. 돈이 지방자치단체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대상자 확정이 아직 다 안 돼서 내부적으로 지금 계속 자료를 걸려내고 있습니다. 예산 세워서 해야 되니까 그냥 돈 내려온다고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생계비를 먼저 지급했다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 자체를 늦추는 겁니다. 지급 대상을 최종 선정하는 데는 앞으로 일주일 이상 더 걸릴 전망입니다. 구호비를 지급했다는 요란한 홍보 속에 이재민만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연예인 박유천으로서 활동을 중단하고 마약 혐의를 이렇게 극구 부인했던 박유천 씨. 하지만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고 소속사는 오늘 박 씨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반전이 드러났는데요. 박유천 씨가 마약 사건의 주범일 수도 있다는 정황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이 수사 대상으로 지목하기도 전에 박유천 씨는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이 건에서 제가 혐의가 인정된다면 제 인생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것에 대비한 듯 티슈까지 준비했습니다. 1차 소환 때는 옅은 미소까지 띄었지만 조사가 거듭될수록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경찰이 제시하는 증거에 점점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박 씨를 소환하기 전부터 경찰이 확보했던 텔레그램 비밀 대화 내용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박 씨는 마약 구매와 투약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경찰은 이미 박 씨와 마약 판매상이 나눈 것으로 보이는 비밀 대화방 촬영본을 확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대화 내용에는 마약 구매 시점과 구매 가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안성이 강한 SNS인 텔레그램에서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대화 기록이 자동 삭제되는 비밀 대화 기능을 이용했지만 삭제되기 전 황 씨가 촬영한 자료를 경찰이 확인한 겁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박 씨가 이번 마약 사건의 공범이 아니라 주범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마약 판매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박 씨의 마약 양성 반응 소식에 팬들은 연예계 퇴출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소속사는 박 씨와의 전속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박 씨의 구속 여부는 모레 결정됩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고 장자연 사건의 증인을 자처해온 윤지호 씨가 오늘 오후 캐나다로 출국했습니다. 거짓 증언 논란에 고소까지 이어진 직후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윤지호 씨가 개인 방송을 통해 캐나다로의 출국 사실을 알렸습니다. 제가 도망자인가요? 저는 증인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증인 역할은 다 끝난 지 오래됐잖아요. 어머니 병간호를 이유로 들었지만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에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증인을 대하는 태도세요? 기사 좀 똑바로 내주실래요? 제가 원본 다 공개했잖아요. 윤 씨가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 거짓 증언을 하며 돈벌이를 했다는 지인 김수민 작가의 폭로에 대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당연히 맞고서야 저 죄가 없는데. 반면 윤 씨의 책 출간을 상의하며 친분을 쌓았다가 사이가 멀어지며 폭로전에 나선 김수민 작가 측은 추가 고소도 예고했습니다. 돈을 모금하고서 자기가 그 돈을 쓰는 것이 과연 어떤 범죄를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윤 씨가 지난 1월 2차례 교통사고로 신변 위협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경호 비용 모금을 시작했지만 단순 교통사고를 이용한 돈벌이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김 작가의 변호인인 박훈 변호사는 윤 씨의 출국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윤 씨가 국내에서 여러 일정이 있었지만 고소가 예고되자 갑자기 어제부터 출국을 서둘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대법원장 공관 논란 소식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직후 대법원은 국제사법교류 확대를 위한다며 공관 연회장 등을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런데 채널A 확인 결과 연회장을 찾은 손님 가운데 해외 사법 관계자들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성혜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공사는 2017년 9월부터 꼬박 석 달이 걸렸습니다. 외국과의 사법교류가 활발해져 연회장 등의 대대적인 증축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예산 16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마저도 6억 원은 다른 예산을 끌어다 쓴 겁니다. 대법원장 교체 시기에 한꺼번에 한다고 아마 그래 한 모양인데 그럼 그 지적은 뭐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1년간 대법원장 공관 연회장에서 열린 국제사법교류 행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이 최입의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낸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월부터 1년간 대법원장 공관 만찬 행사는 모두 25차례였습니다. 이 중 국회의장 내외 초청 만찬을 제외한 24차례 만찬 행사는 모두 판사들과 법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애초 공관 리모델링 목적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구나 김 대법원장의 아들 부부가 대법원장 공관에 더부살이를 해온 사실까지 전해지며 공공성을 확보한 공관 이용 원칙을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네, 정부가 올해 예산에 6조 7천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경기 부양에 쓰겠다는 겁니다. 김남준 기자가 추가 경정 예산안의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 규모를 총 6조 7천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조 2천억 원, 경기부양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4조 5천억 원을 쓰겠다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용 및 사회 안전망 확대에 1조 5천억 원, 지역 SOC 사업 등에 1조 원,
수출 및 신산업 육성에는 1조 4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규모는 앞서 국제통화기금 IMF가 권고한 9조 원 수준에 훨씬 못 미칩니다. 세계 교역 규모 감소로 경기 하강이 우려돼 추경 규모가 더 커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합니다. 세계 경제의 둔화 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에 또 교육에 대한 증가율 둔화가 더 빨랐기 때문에 하지만 추경을 편성해 놓고도 경기 부양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추경 예산만 하면 2.6%가 달성된다는 것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에 복지와 지방 SOC 규모가 커 경제 활성화 효과가 적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역 사업적인 성격이 강한 각종 지방 SOC 관련된 사업으로 예산을 흐트러뜨리게 되면 실제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기재부는 이번 추경으로 경제 성장률 0.1%포인트 상승, 미세먼지 7,000톤 감축을 기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네, 지난해 수출과 국내 판매가 모두 부진했던 현대자동차가 올해 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출시한 고급 신차의 판매 성적이 좋아서 그런 건데요. 하지만 노조는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현대자동차가 국내에서 선보인 팰리세이드와 제네시스입니다. 대형 SUV와 고급 세단을 중심으로 국내 소비가 늘면서 현대차는 지난 1분기 18만 대 이상을 국내에서 판매했습니다. 1년 새 8% 넘게 늘었습니다. 현대차의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20% 넘게 급증한 8,200억 원 이상을 기록했고 매출액 역시 7% 가까이 늘었습니다. 모처럼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성적표를 내놓은 겁니다.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는 거,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차종 투입을 통해서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실적 개선 소식에 관련 주식도 일제히 올랐지만 자동차 업계의 대내외 여건은 만만치 않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또다시 총파업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파업 때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면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르노 삼성 노조는 반년 이상 부분 파업을 하고 있고 한국 GM 역시 법인 분리에 반대하며 파업을 준비하고 있어 자동차 산업은 여전히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네, 필리핀에 불법으로 수출됐다가 평택항으로 반송된 쓰레기가 있습니다. 결국 세금 13억 원을 들여서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유주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컨테이너 한 개를 들어올려 땅에 내려놓습니다. 컨테이너 문을 열자 악취가 진동하고 온갖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막걸리병, 전기장판까지 재활용품이 아닌 생활 쓰레기들입니다. 평택항에는 이런 쓰레기들이 담긴 컨테이너 195개가 쌓여 있습니다. 재활용품으로 속여 수출돼 지난 2월 필리핀에서 되돌아온 1211톤을 포함해 수출이 보류된 폐기물 등 모두 4,666톤입니다. 수출업체가 처리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개월 동안 방치돼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이곳 평택항을 빠져나가는 불법 수출 폐기물들은 올 6월까지 모두 소각 처리될 예정입니다. 양이 많아 4곳의 소각장에서 처리하는데도 2달 넘게 걸리는 겁니다.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결국 정부가 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필리핀에는 여전히 5,100톤의 불법 수출 쓰레기가 남아있어 예산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쌓여있는 쓰레기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쓰레기를 우리가 어떻게 정말 줄여나갈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372억 원을 들여 전국에 불법 방치된 폐기물들을 올해 안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35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낳은 스리랑카 폭탄 테러. 스리랑카 정부가 사전에 테러 경고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의자가 폭발 장소로 들어가는 CCTV 영상도 공개되는데요. 알고도 대응하지 못했던 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셉니다. 황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낭을 맨 남성이 광장을 지나 부활절 미사가 열리는 성당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21일 발생한 스리랑카 자살 폭탄 테러 용의자가 CCTV 화면에 포착된 겁니다. 지금까지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한 성당과 호텔 등 8곳에서
359명이 사망했습니다. අන්තවාදයෙකු විසින් නවසීලන්තයේ ක්‍රයිස්ට්චර්ච් පල්ලියේදී සිදු කළ සංහාරයට ප්‍රතිප්‍රහාරයක් ලෙස ඉස්ලාම් අන්තවාදී කණ්ඩායමක් විසින් මෙම ප්‍රහාරය සිදු කරන ලද බවට මේ වන විට තොරතුරු ලැබී සිටිනවා. 이런 가운데 스리랑카 정부가 테러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인도 정부가 지난 4일과 20일, 심지어 테러 당일 2시간 전에도 테러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도 스리랑카 정부가 테러 배후로 지목한 현지 이슬람 급진 조직 NJT 내 용의자 명단을 미리 전달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 간 불화로 인한 소통 실패가 테러 대응 체계를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එම නිලධාරීන් විසින් වගකිය යුතු ප්‍රධාන නිලධාරීන් විසින් කිසියම් ආකාරයක මා වෙතද ඉදිරිපත් නොකළ බව මා මෙහිදී විශේෂයෙන් සඳහන් කළ යුතුයි. මා වහා ඒ පිළිබඳව අවශ්‍ය ක්‍රියාමාර්ග ගැනීමත් IS가 테러의 배후를 자처하고 나선 가운데 오늘도 수도 콜롬보의 한 극장 인근에선 폭발물 장착이 의심되는 오토바이를 폭파시키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1989년 천안문 사태 당시 상황입니다. 중국에서는 천안문 사태 장면은 검열 대상인데요. 세계적인 카메라 제조사 라이카가 홍보 영상에 천안문 사태 장면을 사용하면서 퇴출 위기에 놓였습니다. 베이징에서 권우혁 특파원입니다. 카메라를 들고 도망치는 한 남성. 문을 걸어 잠그자 중국 공안이 거칠게 문을 두드립니다. 카메라를 꺼내든 남성은 맨몸으로 탱크를 막아서는 한 남성을 렌즈에 담습니다. 천안문 사태 당시 외신 기자의 모습을 재현한 이 영상은 독일 카메라 회사 라이카 광고의 일부입니다. 1989년 6월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했던 천안문 사태는 중국에서 언급조차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온라인상에서 해당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라이카 관련 게시물도 철저히 검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SNS 웨이보에는 라이카의 정의감과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 등 호응 댓글이 연달아 달립니다. 30주년이 바로 중국 인민들의 민주화 의식이 크게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집단 행동이 우려되는 5월 초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집회 관련 노래들의 온라인 재생을 금지하는 등 천안문 사태 추모 분위기를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개봉 4시간 반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한국 영화 사상 최단 시간 기록입니다. 이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 낮 시간인데도 북적이는 영화관. 오늘 개봉한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보기 위해 관객이 몰렸습니다. 옷을 맞춰 입고 나오는가 하면 예매가 언제 열릴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하다가 딱 떴다 이래가지고 그거 보고 빨리 예매하고 왔습니다. 직장엔 휴가까지 냈습니다. 정말 기대되는 시리즈라서 힘들게 직장 반차내고 나왔습니다. 상영관 옆 기념품 가게는 관련 상품을 사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룰 정도. 2008년 시작돼 21편이 공개된 어벤져스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할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쏠린 기대는 흥행 돌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등장했던 마블 히어로가 총출동하고 일부 히어로는 퇴장함으로써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세대 교체를 예고했습니다. 전체 영화 예매 관객의 97%가 몰려 사상 최고 예매율을 기록한 데 이어 개봉한 지 4시간 반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최단 시간 100만 돌파라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미국에서는 24시간 특별 상영관이 생겨나고 중국에서도 개봉 첫날 관객 수가 300만 명을 넘어선 상황. 아바타가 2009년 이후 10년째 지켜온 국내 외화 흥행 1위를 갈아치울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133조 원을 투자하고 전문 인력 15,000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발표한 반도체 비전 2030에서 비메모리 사업에서도 글로벌 1위를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번 계획은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비메모리 산업 육성과 연계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의 귀재라 불리는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이 가상화폐 때문에 1,400억 원 넘게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들은 손 회장의 손실이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투자자들도 가상화폐 열풍에 사로잡혔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전국에 내려졌던 건조특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또 봄비 소식입니다. 내일 정오 무렵에는 중부와 전북 지역에 비가 시작돼 내일 저녁 6시 이후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중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 5에서 30mm, 그 밖에 남부 지역에는 5mm, 기온이 낮은 강원 중북부 산지에는 1cm 안팎의 눈으로 올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를 동반한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중부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 요란한 비가 올 수 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가 고비인데요. 농작물과 각종 시설물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15도로 출발해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9도, 강릉 13도, 대구가 18도 등으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아침에 반짝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국회는 몸싸움만 없었을 뿐 밑바닥을 보여줬습니다. 같은 당 의원들끼리 나눈 대화조차 하루 만에 말이 달랐고 또 협상 파트너인 야당 원내대표끼리 공작 정치라면서 싸웠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럴 거면 차라리 내 멱살을 잡으라고 고함을 쳤죠.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정치의 멱살을 잡힌 느낌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